201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의 현대 소설입니다. 현대 소설은 최명이 게 무성격자 해가지고 소설이 상당히 읽기 어려웠죠. 어렵습니다. 이거가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 문장이 좀 길어요. 문장이 길고 어휘가 좀 익숙하지 않은 어휘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얘가 이제 그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 주인공이 한 명인데 얘가 정신이 두 개로 나뉩니다. 정신이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왜 착한 마음이 있고 못된 마음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지킬 박사와 뭐 하이드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심리가 중충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응? 인간 심리의 중충적 구조. 그러니까 층이 있다는 거지. 레이어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속물적 욕망을 가진 나가 있고 여기서 뭐 나를 안 쓰니까 1인칭 주인공이 아니니까 정일 그죠? 속물적 욕망을 가진 정일이 있고 또 그 속물적 욕망을 또 경멸하는 착한 나가 있습니다. 응? 못된 나가 있고 착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착한 나가 또 얘를 관찰하기도 하고 못된 나가 얘를 또 관찰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이야기가. 이런 소설 읽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거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 파악하고 한번 봅시다 어떤가.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이가 이제 귀향을 했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죠. 집에 왔네. 고향에 왔어요. 용팔에게 자신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용팔에게 이제 상속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용팔이 이제 사위거든요. 사위. 예, 사위.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인 거지. 그죠? 여동생이 있으면 동생의 어떤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급으로 치면은 좀 조금 그 정의가 더 높죠. 그죠? 높은 상황입니다. 봅시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아버지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아직까지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 사위가 이제 아버지 그 돈을 노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따지는 산파날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산팔 뭐 주판 같은 거겠죠. 계산할 때 옛날에 이제 주판 계산기가 없었으니까 뭐 주판으로 했겠지.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하고 삼판을 밀어 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음칫 놀라게 되는 에,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자 일단 막 이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용팔이가 이제 막 그 계산을 해줘요 사위가. 뭐 좀 수학을 좀 할 줄 아는 모양이겠죠. 막 계산을 해주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한 보시죠. 아까 딱 보여주니까 좀 속물적인 욕망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 창피하죠. 응? 그러니까 막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이러는데 돈 같은 거 막 찾고 있고 그러니까 어, 좀 놀라서 이제 자신이 얼굴이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다. 돈 생각하는 음, 음,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요건 누구 말하는 겁니까? 요거 용팔이가 얘기하는 거겠죠. 사위.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면서 도장을 찍어라. 도장 찍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상속세 안 낼 수 있으니까 도장 찍어라. 그 얘기인 거죠. 용팔이가. 그러니까 정일이가 이제 불쾌해지는 거지. 더욱 불쾌해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신의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의 웃음 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그러니까 이그 용팔이도 약간 그 니도 같은 놈이잖아 하면서 약간 좀 이제 야 니도 돈 좋아하지 막 이런 식으로 그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은 거지 정일이는 그죠. 이 소인놈 하고 하는 의분 같은 심열 그러니까 마음의 열 화겠죠 화가 나는 거 스트레스죠.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꾸미자고 너와 공모하였던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막 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거 하려 그랬느냐 하고 이제 그의 그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요 정도까지는 뭐 일반적인 어떤 그 부끄러움을 알고 좀 착한 사람 어떤 그 윤리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부터 는 달라지는 거죠.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의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그 마음은 이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분열이 된 거지. 자아 분열이 된 거지. 그죠? 응?
얼굴에 웃음이 싹 나.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그죠? 이게 왜 웃은 겁니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그죠? 응? 이거 마음으로는 막 뺨 한 대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얼굴로는, 겉으로는 싹 웃는 느낌이 쳤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는 이제 자아 분열이 된 겁니다. 자아 분열이 된 거예요. 그죠? 이러한 심혈은 신경쇠약 탓이 아닐까. 이건 이제 이것도 그렇게 웃고 있는 나를 또 관찰하는 거지, 그죠? 이게 지금 나가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된 상황이죠. 신경쇠약 탓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 화난 거 아까 내가 화냈잖아요, 그죠? 이 왜 화냈습니까, 이거? 양심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재산 같은 거 따지고 있고 이런 거 좀 약간 부끄러운 일이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슬픔에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돈 얘기하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좀 화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러나부터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얘가 웃음이 싹 나면서 야 돈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심혈까지도 의심을 하는 거지. 그 화가 내가 왜 화를 냈지? 이렇게 돈도 벌 수 있고 좋은데 이런 생각이겠죠.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야, 그건 양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경쇠약, 잠 못 자갖고, 그죠? 잠이 부족한, 잠이 부족해가지고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서 그렇구나.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지.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의 마음 한무통이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뒤집혔다는 얘기잖아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그죠? 맨 처음에 화가 나고 막 뺨 때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싹 웃음이 나. 이게 왜 이럴까요? 속물인 거죠. 속물입니다.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아버지 재산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한순간에 뒤집혔죠. 그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뒤집히면서 아까 그 화냈던 생각을 다시 떠올린 거죠.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그 신경쇠약 아까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신경쇠약 때문에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속물적인 사람이죠.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 한무통이에 이제 상식을 농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이게 뭔 말이야?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마음 한모퉁이에다가 상식 같은 거를 이제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결과가 어떤가? 이건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뭔 말이지?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결과가 어떤가 해보자. 이 자기 마음속으로 하는 얘기니까 확실히 뭐 해석이 안 됩니다. 해보자 하고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 같은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한번 해보자.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 같은 번쩍이는 생각. 이게 뭡니까? 돈 벌어보자. 그거겠죠. 그죠? 돈 벌어보자. 정일은 조급히 도장을 내며 자칠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을 모르니까 하였다. 난 모르니까 야 도장 찍어. 도장 쳐. 도장 친다는 말이 도장 찍으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짓거리듯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계속 이제 지금 상황이 거죠. 자기가 웃는 겁니다.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가 웃는 것을 자기가 들었어. 이게 지금 자아가 분열된 상황이죠. 그죠?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연에 떠 있는 것이 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고숨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 제정신 돌아온 거지. 잡아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착한 정일이 못된 정일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요까지는 그런 앞에까지는 막 그런 어떤 막 속물적인 그런 거 보고 뺨치고 싶은 충동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얘도 이제 속물이 되는 거죠. 웃음이 띄면서 도장 찍어 이거 돈 좀 벌어보자, 그죠? 해보자, 돈 좀 벌어보자. 요런 생각에 도장 난 어디 찍을지 모르니까 그 사위 네가 찍어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막 웃어. 실없이 웃는다. 막죠. 근데 그걸 이제 들었어. 내 착한 마음이 들었어. 내 착한 마음이. 그러니까 더 심한 심혈에 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지. 제정신이 돌아온 거지. 말과 웃음까지 이제 없어지고 말하는 거지.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속물에 있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겠지. 그래 보면 되겠죠.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이제 도장을 찍었네. 공손히 정일에게 돌리며. 그러니까 일단 뭐 정일이한테 공손히 하네요. 그죠? 말도 높이고. 얘가 이제 아무래도 동생의 어떤 동생의 남편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정일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 그죠? 사위라는 걸 알 수 있죠.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지. 아버지가 지금 유독하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아픈 사람한테 대고 이제 뭐 재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려고 간다는 얘기지. 그 정일이가 그런 걸 못하. 얘는 좀 우유부단하죠. 막 돈 얘기 좀 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돌아가시려 그러는 아버지한테 돈 얘기하려니까 좀 그래가지고. 하여튼 용팔이는 뭐 정일이가 돌리면서 잔금은 장인에게 뭐 내가 돈 처리하겠다. 그죠? 예, 돈 얘기하러 가겠다라고 이제 용팔이가 일어섭니다. 중문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문이 뭐 집에 어떤 뭐 문 같은 거 그겠죠. 그죠? 집에 어떤 뭐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좀 아버지 계시는 문, 그죠? 그 방에 이제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좀 들어가는 용팔이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응? 야, 잠깐만 이게 불러내고 싶었다. 왜? 공두기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다. 이게 부르려 그랬는데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지. 뭐 양심상으로는 야야 하지마 지금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려는데 돈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려 고 그러는데 또 못해 주저주저합니다. 그죠? 창졸간의 양파리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라서 주저하는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생각을 왜 내가 왜 주저하는 거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자기가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분열되어 있어요. 그죠? 중문 안으로 들어간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두고 그걸 못해? 내가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정일이 아들 요놈은 뭘 하지를 못하겠죠. 양심도 있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못하니까 용팔이가 얘가 이거 좀 아주 그냥 그 이권에 밝은 놈이네요. 얘가 아이 야 내가 할게 씨. 이거 못하면 뒤로 빠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종수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럼 뭐 꼭 잡아갖고 그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문 따라가가지고 야 저 나와봐라 내가 할 말 있다 이렇게 불러낼 수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뭡니까? 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재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냐 상속세 좀 안 내게 좀 해보자. 요런 식까지 한 그 말이겠죠. 그 말을 말하는 거지.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옛날에 시작했겠지.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얘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그러니까 벌써 얘기하였던지도 모를 일 이게 뭡니까? 얘기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다는 얘기죠, 그죠? 벌써 그러니까 이 말을 시작했을 때 용팔이가 자 우리 형님 요렇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뜯어냅시다 이렇게 했겠죠. 응? 그 말 시작할 때부터 자기 육감에 야 그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그 파워 있는 아버지가 그 말 듣고 참 좋아를 하겠다 씨. 화낼 것 뻔한데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겠죠, 그죠? 얘기하였던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분노겠지, 그죠? 아버지의 분노. 응? 아버지가 화를 내겠지, 그죠? 육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상당히 힘이 있고 의지가 있고 아주 우유부단하지 않고 강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화를 낼 거다라고 이제 그런 일이 그렇게 예상했던 일이 아버지의 분노를 예상했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는 거지. 이제 곧 일어나겠구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봐봐. 분명히 야단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느끼며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분명히 내가 예상했던 얘기했던 그런 일이 아버지가 화를 내는 아버지의 분노를 아마 들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분명히 아버지 화낼 텐데라고 이제 귀를 기울여서 쫑긋하고 있는 거죠.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그러니까 웬만한 살살살살 얘기하는 건 안 들릴 정도로 거리가 있다라는 거지. 긴장한 정일의 귀에도 한참 동안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지금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죠? 아버지도 정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 건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 왜 실망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기에 아버지가 화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조용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그죠? 이런 실망이 내 예상에 대한 빗나간 거에 대한 실망이죠. 이제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자기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 결국 예상이 맞았네요. 아버지가 이제 화를 낸 거죠, 불같이. 돈 얘기하냐고 막 그랬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력 봅시다. 중력. 그냥 넘어가서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치 풀이고 바라보는 자기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놈 이거 그 뭐냐 정일 이놈은 아버지를 좀 별로 안 그러니까 그죠?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뭐 죽기가 그렇게 싫은가 하고 막 아버지를 막 이렇게 막 이거 완전 불효 중에 불효죠. 이렇게 하는 뭐 아버지를 눈치 풀이고 바라본다. 그걸 막 아버지가 막 살려고 하는 거 죽기 싫은 그런 모습을 눈치 풀이고 바라본답니다. 이거 이거 아니 그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그죠? 이게 완전 불효자 중에 불효인 거죠. 바라보는 자기는 그죠?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 뭐 돌아가시면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살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딴 사람이 보기에 죽음의 공포를 야 해탈했구만 야 넌 대단한 수양을 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얘는 그죠? 정일이 얘는 뭐가 우유부단하고 뭐가 그냥 사람이 별로네요 그죠? 또 뭐 독한 마음도 없고 뭐가 그냥 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같은데요 그죠? 그뿐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 후회하거나 그죠?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으로 내가 막 죽으면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거 없었던 사람으로 이가 그런 거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지. 이가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막 버티고 죽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회피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 보는 듯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러러 보는 거지. 위대하네. 살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죽으면 죽고 뭐 말면 말고 뭐 그런 건데 의지가 없는 거죠 얘는. 그죠? 하여튼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이거 봐봐. 이게 이제 또 분열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근데 자기를 또 다시 또 발견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가 있고, 그걸 또 바라보고 있는 나를 또 바라보는 나예요, 그죠? 중층적인 그러면 이게 중층적 구조죠, 그죠? 중층적 구조.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또 넘어 B 봅시다.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혓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노인이 아버지겠죠. 만수노인을 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살려는 의지, 죽기가 싫은 의지, 그죠? 죽음의 공포를 좀에 대한 어떤 뭐 두려움, 그죠? 또 위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만수는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물을 왜 보려 합니까 이 사람은? 이거 만약에 다 포기하고 나막 죽을란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안 하겠죠. 물을 안 보겠지. 근데 막 의욕을 가지고 에너지를 써가면서 물을 보려 한다. 왜 그럴까요? 어떤 생의 의지겠죠. 그죠? 정일이는 요를 두겨서 병상을 둬두고 이렇게 또 세웠죠. 그죠? 요를 깔은 거지.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드렸다. 일단 물그릇을 놔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 계속 바라보니까 한자세로 바라보기가 힘들죠. 병인은 어디다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어디나 좀 고개를 이쪽으로 들려도 물이 있고 이쪽으로 들려도 물이 있고 이러면 좋겠죠. 원하였다.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히 늘어놓고 물을 채워 넣었다. 양쪽 사방에서 다 볼 수 있겠지. 병인은 이 어항 저 어항으로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할 듯이 돌려보다가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히 흐르는 물을 보고 싶다 했다. 그러니까 병인은 이제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이제 서늘한 감각 이거 어떤 병인이 누굽니까? 만수노인이죠.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서늘한 감각 이거 뭐 아버지 감각이죠. 서늘한 감각. 물을 보니까 좀 아무래도 물은 뭐 따뜻한 다기보다는 좀 선선한 그런 감각이겠죠.
그런 어떤 감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감각으로 어떤 시각이겠죠, 그죠? 바람을 활듯이 돌려보다가 야 이제는 뭐 좀 이건 보니 지겹다. 이제 흐르는 물을 보고 싶다라고 했다. 정일이는 정일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을 놓고 대접으로 이제 이래갖고 이제 흐르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 작은 폭포를 같이 들이붓고 또 떠서는 들이붓기를 계속하였다. 또 이런 거 보면 또 착하기도 한 것 같은데 애는 착한 것 같은데 그죠? 응? 마음속으로는 막 얘네 막 저렇게 죽기 싫은가? 그냥 뭐 돌아가시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하는 행동을 보면 또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야 이거 물 흐르는 거 보고 싶다 또 말도 잘 들어. 그죠? 했다. 만수 노인이 꺼멓게 탄 혀를 그죠? 만수 노인 아버지죠. 꺼멓게 탄 혀를 벌린 무슨 병이 이런 병이 있지? 뭐 혀암인가? 뭐지? 그죠?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으로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들이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물줄기 보니까 좋은 거지. 그죠? 만족하는 겁니다. 황홀한 눈으로. 그 눈을 볼 때 정일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사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 이제 좀 양심이 좀 있네요. 그죠? 솟아오름. 이제 자기 그런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이제 아픈 짠한 거지. 그죠? 참을 수가 없었다. 정일이는 일찍이 그런 눈을 본 기억이 없다. 아버지는 상당히 강한 이미지였던 모양이죠. 더욱이 아버지 얼굴에서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저런 동경에 사무친 동경 그죠? 생애의 동경이었죠.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는 조금 이런 강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좀 뭔가 막 갈구하고 막 뭔가 막 이렇게 그죠? 그런 어떤 황홀한 눈빛 이런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일단 그 뭐 무성격자 이런 거 보니까 성격 자체가 얘가 좀 이상한 애네요. 정일 자체가 얘가 좀 뭐가 어중간하고 뭐가 적극적으로 뭐 하는 것도 없고 소극적이고 그죠? 마음속으로 뭐 이런 뭐 의지 같은 것도 잘 없고 막 이렇게 사는 애는 이 모양이네요. 아버지가 화낼만 하네. 그죠? 봅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27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회상 장면을 병치했다. 회상 장면. 그래서 회상 장면이 있습니까? 여기서 뭐 과거에 이랬는데 이런 거 떠올리는 게 있나요? 없죠. 그냥 쭉쭉쭉 사건 시간 순서대로 쭉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회상 장면이 없어요. 회상 장면 자체가 없습니다. 사건 흐름도 반전 이런 것도 없고 쭉쭉 내려가는 거니까 뭐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관찰하는 그런 내용은 있죠. 그죠? 회상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회상은 뭐 과거 장면, 내가 어릴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고? 사물을 세부, 사물의 세부 내용, 디테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쪽에서 이제 뭐 물 흐르고 뭐 이런 거 어항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묘사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 내용은 내 마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에 대한 생각을 묘사하는 거지. 사물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물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있긴 했는데, 오케이 뭐 이 정도로 봅시다. 요즘 세모로 치고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장면의 현장성이란 게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에 대한 얘기가 뭐 물그릇을 놓고 해가지고 뭐 물이 잘 보이게 하고 어항을 놓고 아버지 또 어항 보다가 야가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야 물 떠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 흐르는 거 보고 싶다. 물 떠서 이제 속기를 계속 하겠다. 이 정도인데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했다. 현장성을 강화했다. 장면의 현장성 강화라는 게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산의 어떤 광경을 나타낼 때 뭐 산이 뭐 나무가 이렇게 크고 뭐 강물이 흐르고 뭐 이런 묘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건 뭐 반복적인 행동. 그러니까 얘가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만약 현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뭐 산이 흐르고 있고 구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그죠? 앞에는 물이 흐르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현장성 강화 이런 거겠죠. 그죠? 그거에 해당하는 게 2번일 거고.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해요. 3번 중심 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
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하다. 내적 갈등에 대해서는 뭐 물론 뭐 다 내적 갈등입니다. 여기서 뭐 그죠? 계속해서 뭐 자기 못된 나와 착한 나가 지금 계속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내가 또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응? 이거 뭐 못된 나와 착한 나가 싸우는 건 아니네. 그죠? 그런 건 아니고 못된 나가 됐다가 착한 나가 또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갈등이라는 거는 뭐 용팔의 어떤 그을 바라보는 착한 마음, 그죠? 착한 나가 용팔을 바라볼 때 조금 화가 난다, 그런 얘기는 있었죠, 그죠? 네, 그 반복적인 동작이라는 거는 이거 뭐 물 떠서 붓는 이 반복적인 동작이 여기 있었고, 여기서 이제 내적 갈등이라기보다는 내적 갈등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가 이제 안 돼 보였다,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했지만 표면화한다, 표면화한다. 내적 갈등이 표면화된다, 이런 얘기 없죠. 만약에 내적 갈등이 표면화되면 내적 갈등 내가 막 고통스러워하던 눈물 같은 게 해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행동으로 할 때 그때 이제 표면화가 되는 거죠. 그 눈물을 흘렸지만 막 소리치고 막 괴로워한다거나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를 뭐 부여잡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표면화된 거겠죠. 그죠? 이 정도로는 표면화한다고 하기 어렵고, 여기서도 반복적인 동작이 잘 안 보이죠. 그죠? 반복적인 동작이 아니. 반복적인 동작 여기밖에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풍자적 어조를 활용했다. 풍자하는 게 있나요? 전혀 없죠. 풍자는 없습니다.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입장은 뭐 약간 보이긴 했죠. 왜 이렇게 죽기 싫은가? 그냥 뭐 죽지. 그죠? 이렇게 눈을 찌푸리게 바라봤죠. 이런 부분 조금 있긴 했는데, 이 앞에 부분은 틀렸죠. 풍자적 어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했다. 그죠? 서술자는 지금 가 이제 그 서술자가 누굽니까? 지금 작품 밖에 있죠. 작품 밖에 있습니다. 나가 안 들어 있잖아요. 그죠? 나가 안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작가죠. 작가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였고,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정일. 얘의 시선이죠. 음? 얘의 생각입니다. 정일의 생각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얘기겠죠. 만약 전지적 작가라면 모든 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최명익이라는 작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정일이 얘의 시선으로 보는 거니까 뭐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일의 생각이 쭉쭉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착한 정일이, 응? 또 다시 그 속물에 빠진 정일이 또 다시 착한 정일이로 돌아오고, 막 주저주저하는 정일이, 그다음 여기 막 그죠? 아버지 그냥 막 돌아가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 그죠? 그러다가 또 눈물이 나는 정일이, 뭐 이런 거니까 중심인물의 새 시선은 정일이 시선이죠. 더 5번입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 A에서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안 물고 할 수 있다. 상속세 안 낼 수 있다.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죠. 뭐 그러니까 뭐 요 문장만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결국은 이해타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위가 진정으로 아버지가 걱정을 하고 뭐 그랬다면 돈 얘기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뭐 아유 뭐 아버지 참 장인어른 돌아가시는데 지금 참 마음이 안 됐네요, 이런 얘기가 우선이지. 그죠? 이해타산적인 태도 맞고, B는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위치다. 용팔이 정일에게, 그러니까 공손이 정일에게 도장을 줬고,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임말 썼죠. 예의를 갖춰야 하는 위치다. 맞고, C는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 C가 그걸 못해 내가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이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저주저하고 정일이가 주저주저하고 뭐 못하는 거를 용팔이 직접 나서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팔이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용팔이 나한테 대한 실망이겠죠. 거꾸로 된 거지.
그죠. 나라고 보기는 그렇고 정일 그죠. 용팔이 정일에 대해서 실망한 거겠지.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용팔의 실망스러운 마음이겠죠. 오히려 그죠? 얘기한다면 그죠? 뭐 답은 3번입니다. D. 아버지와 용팔 간의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일이 실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죠? 분명히 아버지가 화낼 텐데 이렇게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지. 주시하고 있었죠. 이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다. 그죠?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죠. 그랬구만.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사셨다. 평가를 하시는 거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뭐 답은 뭐 3번이고 넘어갑시다. 29번. 29번. A, B를 고려하여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 A, B 이거 고려해서 이렇게 다 보이나? 다 잡히죠. A, B를 고려하여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봅시다. 용팔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 심혈. 기억이 심혈이군요. 화죠, 화. 이 화가 왜 났습니까? 그냥 막 돈 얘기만 자꾸 하고 요놈 요거 돈 어떻게 뭐 할까 그런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보니까 화가 난 거죠. 이 소인놈 이렇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좀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효를 할 줄 아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의 어떤 태도였는데 그죠? 어떤 용팔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 맞죠? 불쾌감으로 인해 발생한 게 맞고 니은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니은은 서늘한 감각 아니죠. 서늘한 감각은 뭡니까?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의 뭐 시각입니다. 시각적 감각이죠. 아버지의 시각적 감각이에요.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버지의 시각적 감각이죠. 이런 감각으로 딴 걸 뭐 보다가 이제 그 흐르는 물을 보니까 황홀한 눈이 된 거죠. 둘 다 아버지 눈이죠. 또 오히려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먼저고 이게 후인 거죠. 그죠? 선후 관계가 좀 바뀌었다. 할 수 있고. 2번 기억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지속되나요? 지속이 된다? 심혈이 계속 지속이 된다? 도장을 찍고 난 후에는 뭐 그냥 심혈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 화낼 텐데 그 정도까지 생각 그죠? 밖에 못한 거지. 여기서는 막 아버지 분노할 텐데 이 정도까지 생각만 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막 심혈이 났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주저주저 한 거지. 말려야 되는데 못 말리겠고 주저주저 하고 그죠? 그 정도지. 심혈 이런 거 없었어요. 지속이 안 됐어요. 찍음으로써 지속되는 게 아니고 찍음으로써 오히려 심혈 그 갈등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찍어버렸잖아요. 찍을까 말까에 대한 어떤 심혈. 찍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심혈이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아버지가 눈에서 발생한다. 이것도 X 치고 아버지가 사무실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 서늘한 감각은 그냥 아버지는 생애의 어떤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증이 나는데 물을 보고 싶어 하고 포기했으면 아유 나 물이고 뭐고 다 때려칠래 죽을란다 이게 아니라 물을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인간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경을 포기한 게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또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뭐 지속적으로 서늘한 감각은 뭡니까? 아버지의 눈이죠. 아버지의 감각, 아버지의 시각입니다. 이건 아버지 시각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가 황홀한 마음이 들었다. 그 정도니까. 기억은 정일의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거는 잠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거겠죠. 신경쇠약의 탓은 그러니까 잠이 일단 부족해.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잠이 부족, 그 다음에 신경쇠약, 그죠? 그 다음에 심혈,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이거 물론 뭐 자기 생각이지만, 그죠? 자기 생각입니다.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은 잠입니다. 제일 먼저 잠, 그 다음에 신경쇠약, 그 다음에 기억, 그죠? 심혈이죠. 거꾸로 가는 거죠.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니은은 아버지가 까맣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까맣게 탄 혀가 이제 이제 이런 고통이 나니까 자꾸 이제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거니까 차라리 계속 복이라도 하자. 먹지를 못하니까 복이라도 하자. 그런 걸 조금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 방편이라. 요 정도는 보이겠네요, 그죠? 틀렸고. 4번 용팔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 그죠? 이 심혈이 뭡니까? 이 소인놈 하는 그런 의분. 그죠? 뺨을 갈기고 싶은 어떤 충동. 우리는 격화되는 용일에 대한 그 용팔에 대한 어떤 미움이죠. 그죠? 소인놈. 이 소인놈이 누굽니까? 용팔이죠, 용팔. 돈에 막 쩌들은 놈. 뭐 이렇게죠. 이렇게 막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이고 맞고. 물그릇에서 이제 어항에서 이렇게 들이우는 물줄기, 흐르는 물줄기, 그죠? 로 이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갈망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갈망은 이제 살고 싶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죠? 살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일 텐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선한 감각이죠. 그죠? 아버지의 시각으로라도 채우고 싶은 그 마음. 그 물그릇에서 어항으로, 그죠? 지금 일단 요 선선한 감각은 이제 어항까지 온 거고, 그죠?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 감각, 시각적 감각을 이용해서 흐르는 물을 보니까 이제 황홀한 눈이 된 거지, 그죠? 그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그죠? 맞죠, 그죠?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말이 조금 꼬여서 그렇지 맞다, 그죠?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이죠. 그 서늘한 감각 자체가 갈망이잖아요. 물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 그죠? 먹지를 못하니까 보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 갈망이죠, 갈망. 기억은 용팔의 공모욕으로 인해 표면화된 정인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 아니죠. 공모요구를 하지만 심혈은 뭡니까? 지금 착한 정일이죠. 착한 정일이. 양심이 있는 정일이잖아요. 얘는 양심이 있으니까 화가 난 거지. 이 돈밖에 모르는 놈, 아버지 돌아가신다는데 이 자식아, 돈 얘기가 지금 나오냐? 이렇게 하는, 그래 가지고 나오는 심열이죠. 화죠, 화. 물질 지향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물질 지향적인 태도 완전 반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 심한 구역 이후에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 맞죠? 그러니까 심한 구역을 해가지고 물을 못 먹게 되니까 좀 이제 안정을 찾고 싶어서 이런 시각적으로라도 보고 싶어한다. 응? 그죠?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시각적이라도 채우겠다 라고 했으니까 요건 물을 얻고자 하는 육체에 대한 안정에 대한 추구, 요건 맞겠죠, 그죠? 이렇게 뭐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 넘어가서 30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바탕 무성격자는 의 정일은 주인공이죠.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경멸합니다. 막 심혈도 나고, 그죠? 그러다가 막 잠시 까닥해가지고 막 웃음 띄고 막 야 또 정도 내주고 좋다고 하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또 양심이 찔리니까 웃음과 표정까지 사라지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얘가. 그죠? 하여튼 속물적 욕망이 있다라는 거 맞고 경멸하고 그것도 경멸하는 것도 얘가 맞습니다. 그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죠. 어떤 부분을 주저했습니까? 야, 그 사위가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지마 라고 이제 손짓까지 했는데 못 잡았죠. 그죠? 못 잡았습니다. 이게 주저하죠. 이제. 만약에 적극적인 행동했으면 야, 하지마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그죠?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얘는. 이거 아까 말했듯이 착한 나와 속물적인 나와 두 개로 막 나뉘어져 가지고
내가 나를 또 관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도 주변에다가 계속 관찰을 하죠. 응? 얘 또 용팔에 대해서도 관찰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 또 관찰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관찰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눈만 있고 응? 뭘 행동을 하진 않네. 보기만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에 관하여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주변 대상들을 관찰하죠. 주변 대상들이 뭐 용팔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물일 수도 있고 그죠?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이제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야, 그거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면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하네. 그런 또 그걸 바라보는 나를 또 바라보기도 하죠. 응? 그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계속 이제 계속 분열이 돼서 계속 분열이 돼 그죠? 내가 나를 관찰해 그죠?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그죠? 내면마저 대상화해가지고 관찰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인간 심리의 중층구조다. 중층적 구조.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관찰하는 거죠. 중층적 구조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읽기가 너무 어려웠던 소설이었죠. 그죠? 소설 자체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다음 문제까지 어려웠어. 그죠? 봅시다. 30번.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산판화를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죠. 경멸하지. 불쾌하고 막 그죠? 이런 막 소인배 같은 놈 이게 그죠? 소인놈하고 막 그래요. 심혈 떠올렸잖아요. 경멸하면서도 산판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죠. 거침없이 항시 올라가는 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걸 그러니까 또 의식하면서 내가 또 그걸 또 바라보고 있어. 그죠? 그 바라보고 있는 놈을 또 바라보고 있어. 이런 식이니까. 산판을 올라가는 걸 주목하는 데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만약에 자유로웠으면 산판을 두들고 있을 때 판 디그면서 야 꺼져 이 새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겠죠. 자유롭지 못하다. 2번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서 일단 공모의사라는 게 자체가 이제 뭐 공모하자 요 같이 일을 공모라는 게 뭡니까? 둘이 일을 꾸미는 거죠. 일을 꾸미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 도장 찍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내미는 거 이거 자체가 공모죠. 공모 짓거리입니다. 아버지한테 모르게 지금 일단 둘이서 작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모의사를 읽어내고 그래갖고 도장을 내주죠. 순순히 응합니다. 하고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없어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은 자기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자, 이건 아까 뭡니까? 여기서 그러나로 끊기면서 요 앞에까지는 좀 화가 나는 정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었다가 그러나부터 이제 돌변해가지고 얘가 막 웃음을 띠고 막 도장 내주고 막 실없이 굽고 막 이런 식이죠. 그러다가 다시 또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더 심혈을 느끼면서 웃음과 말 이론까지 없어졌다. 그죠? 없어졌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자. 그죠? 이건 요까지 맞습니다. 맞고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기도 하죠. 그죠? 웃음을 깨달았다. 그죠? 깨달았다. 내용 일치. 요까지 맞아요. 근데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 말이 좀 어려운데 상대에 대한 불쾌감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웃음은 지금 뭡니까?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은 속물적인 나죠. 속물적인 정의입니다. 이 자기 얼굴에 깨달은 자기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자, 이런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어떤 자신을 의식하는 게 요까지 맞아요. 자신을 의식하는 거죠. 내 얼굴에 웃음이 핀 거니까 자신을 의식하는 거 요까지 맞는데 요 앞에가 있는 게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는 겁니까? 웃음으로 무마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속물입니다. 속물적인 마음이에요. 그죠? 응? 그러나 저기는 금시에 미끄러진 듯한
지는 듯한 웃음을 자기 얼굴의 흐름을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이 웃음은 뭐냐? 아 막 우리가 그냥 뇌피셜로 뇌피셜로 막 화가 나고 막 속으로는 막 불불 끓지만 이 화내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좀 그냥 그냥 이렇게 썩소라 그러죠. 그런 웃음이 아닐까? 그건 뇌피셜인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는 뭐 그런 단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은 얘가 뭐 좀 뭐냐 그 용팔이도 좀 당황하겠지. 뭐 이런 얘기가 없지요, 그죠? 지금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계속 이제 갑자기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그냥 그죠? 계속 이제 그뭐 갈라진 거지, 그죠? 자아가 분열된 거지. 예. 그래갖고 막 해보자 하는 식으로 도장 막 뒤져가지고 도장 내주고 자 실제로 쳐 하면서 이제 웃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속물적인 나죠. 그죠? 속물적인 납니다. 아까 말했듯이 조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좀 이래 좀 겉으로는 좀 이래 좀 웃음을 띈다. 그거는 중증적 구조가 아니죠. 심리는 그렇지만 표현은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증적 심리가 아닙니다. 그죠? 인간 심리의 중증적 구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죠? 불쾌감 웃음으로 뭐뭐 하려는 거라면은 중증적 구조가 아닌 거지. 고 심리가 그 중증적 구조가 아니죠. 심리는 한 가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화를 내는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색한 썩소를 짓는 표현을 하거나 표현의 음상의 문제인 거지. 심리는 안 바뀌잖아요. 여기서는 심리가 지금 중증적이라 그랬잖아요. 인간 심리가 중증적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했듯이 약간 말했듯이 이쪽 심리가 지금 바뀐 겁니다. 층이 레이어가 나뉘어졌어요. 여기서는 착한 좀 정상적인 사람이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고 여기서 양심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양심 없는 거죠. 돈에 그냥 눈이 물어가지고 눈을 뒤집혀가지고 도장 내주고 막 웃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심리가 나뉜 겁니다. 그죠? 중증적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 웃음으로 모마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마하려는 게 아니고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지금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죠? 지금 심리가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표를 봅시다. 그림 보시죠. 속물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웃음이잖아요. 이 웃음은 속물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웃음입니다. 이런 어떤 정일이랑 또 그런 어떤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는 정일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지금 두 개입니다. 자아가 지금 두 개예요. 자아 분열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불쾌감을 웃음으로 모마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죠? 그래 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3번.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죠. 못하고 중문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죠. 내가 왜 부르지 못했을까? 여기 갔나? 어디 갔나? 그러니까 창조간에 그 용팔이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이게 왜 이러냐면 이중으로 보는 겁니다. 이중으로 보는 거예요. 주저되는 것라고 생각하는 나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주저하는 나를 관찰하는 나죠. 이 생각은 누가 합니까? 관찰하는 나가 생각하는 거고 이 주저하는 나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저하는 나를 관찰하는 나.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중증적 구조. 부르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데서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 그러니까 관심을 내 심리로 돌리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왜 주저했을까? 이거는 이제 내 마음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죠? 사고 방향을 내 마음으로 보는 거지. 내 마음이 그때 어땠나?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자신에게 관심을 돌린다. 그 말인 거죠. 4번.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상대의 고통은 지금 아버지밖에 없죠. 여기서 모든 거죠. 고통은 아버지겠네. 아버지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그렇죠.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 야, 의지력이 대단하네. 위대한 의지력.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을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 이게 또 중충적 구조죠. 그러니까 우러러는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그죠? 이 정일입니다. 자기. 그걸 또 발견하는 놈은 또 누굽니까? 또 정일인 거죠. 정일이가 정일을 또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우러러는 마음이 있는 그 우러러 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상대와의 차이. 이렇게 야, 그 대단하네. 우러러 보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상대와의 차이죠. 아버지랑 나랑 다른 점은 뭡니까? 아버지는 의지가 있고 나는 의지가 없지요. 그 차이를 인식을 합니다. 여기까지 맞고 스스로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 내면을 대상화해서 그걸 관찰하는 건다. 그죠? 중충적 구조다. 바라보고 있는 자기도 정일이고 그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죠? 발견하는 나도 정일입니다. 그죠? 그것마저 내면마저 또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맞고 5번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물줄기 바라보는 상대는 아버지죠. 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서 그렇죠. 이전에는 한 번도 못 봤다 그랬잖아요. 황홀한 눈. 그거 보고 이제 마음이 짠해져가지고 눈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관찰, 주변 대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상대가 내비치는 생애에 대한 어떤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 그렇죠?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 생애에 대한 강렬한 동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동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황홀한 눈이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막 살고자 하는 의지겠죠. 그건 직접적인 언급 없었습니다만은 일단 뭐 죽기 싫은가라고 이제 그런 정도 봤고, 그러니까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게 보였고, 그죠? 언급이 한번 있었고, 뭐 물론 그 정의의 생각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자체가 살아오는 것 자체가 뭐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고 그냥 쭉쭉쭉 자기 생활에 현실에 딱딱 그렇죠. 집중하고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쭉쭉 살아오던 사람인데 이제 이런 일을 닥치니까 이제 그렇게 막 살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못 먹으니까 보기라도 하고 싶다. 그죠? 이런 것도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해주니까 황홀한 눈으로 변했다. 그래갖고 막 그런 눈을 보니까 참 이게 뭐야 좀 눈물이 솟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상대가 내비치는 생애에 대한 어떤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 그렇죠? 생애에 대한 강렬한 동경이겠죠. 아무래도 이 동경은 물에 대한 동경. 그 물은 왜 보는데? 살려고. 그죠? 살고 싶어서. 그런 동경이니까 생애의 동경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였고 심리를 따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이런 거 소설 자체가 읽기가 어려웠고 또 문제도 또 상당히 어려웠죠. 아무래도 문학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는 거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이제 그 비문학이 쉬워지니까 이제 문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강으로 넘어갑니다.